자, 음양오행의 흐름과 생명성입니다. 음의 공간인 지구는 핵으로부터 화, 토, 금, 수, 목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의 세계에는 인간이나 짐승 또는 곤충 등의 생명이 있지만 100년을 사는 생명도 있고 하루밖에 못 사는 생명도 있다. 새처럼 날아다니는 생명도 있으며 식물과 같은 생명도 있다 그랬습니다. 화, 토, 금, 수, 목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지구 자체만 보면 오행이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구를 음이라고 보는 이유는 태양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양, 지구는 음이죠. 그러나 지구만 보면 핵으로부터 화, 토, 금, 수, 목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죠. 목의 세계, 즉 우리 생명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목의 세계, 이 육지죠. 거기에서는 짐승, 곤충, 100년을 사는 생명, 하루밖에 못 사는 생명 등 아주 다양하다는 소리입니다. 새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식물과 좀 반대죠. 아주 다양한 생명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저마다의 특이성을 갖고 있을 뿐 귀천이나 고하를 논하면 타당치 않다. 더구나 이들은 생존과 관련된 사슬을 이루고 있으므로 균형을 이루면 생태계라는 오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제일 귀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섭취를 하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고 야채를 먹고 하죠. 그러나 지금은 뭐는 먹어야 되면 안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고 뭐 등등 말들이 많죠. 특히 개 가지고 이제 음식을 섞는 걸 많이 말들을 하는데 사람도 일반적으로 동물들을 많이 음식으로 쓰는 것이 많지만 사자나 표범 등의 사나운 동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육식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나쁘다고만 볼 수 있겠는가? 그건 자연현상 생태계의 모습이죠. 좋다 나쁘다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전부 생존과 관련된 사슬을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균형을 이루면 생태계라는 오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균형을 제일 많이 잃게 하는 것은 사실상 제 입장에서 보면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이기성이 높은 것이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도 많고 같이 합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 생태계라는 오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범위 또한 마찬가지다. 정신은 몸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따로의 판단을 성질할 것이 아니며 몸이 그 생명을 다하면 정신 또한 함께 다하게 된다. 음양의 원리 그대로 분리되어 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음과 양은 분리되어 논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균형을 전제로 존재하는 이름이 음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양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이미 그는 음양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가 균형을 이룬 것과 태양과 화성이 균형을 이룬 것은 다릅니다. 태양과 지구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지구에 사는 생명들처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고 지구에 사는 생명이 화성에 가서 살려면 지구처럼 만들어 놓처럼 살기가 어렵겠죠. 그것이 바로 균형이 다르다는 의미죠. 한편 오행은 균형을 이루어 현상으로 변화를 보이는 음양이므로 오행 또한 상대를 만나 균형을 이루면 다른 오행을 생한다.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의 오행이라는 것이 있으면 다른 현상으로 균형을 이루어 현상으로 변화를 보이는 음양이므로 오행 또한 상대를 만나 균형을 이루면 그랬습니다. 오행이 어떤 오행, 사람도 오행이죠. A라는 남성이 B라는 상대의 여성을 만나서 균형을 이루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오행을 생한다? 가정이라는 오행을 생하죠. 그래서 A라는 남성이 B라는 여성을 만나서 세운 A, B라는 가정과 C라는 남성이 D라는 여성을 만나 이룬 CD라는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A, B와 CD는 각각 다른 가정이죠. 그리고 A, B라는 가정과 CD라는 가정이 또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내면 그룹, 무슨 모임, 동창회 등등처럼 그런 것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다른 생활을 한다. 따라서 오행은 언제나 균형을 이룬 우리라는 묶음을 전제해야만 나와 너를 가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균형을 이루면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다 그랬죠. 여기서 묶음이 전제되어야만 너와 나, 즉 당신은 남편이고 나는 아내야. 너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야. 이와 같은 명칭이 붙는다는 뜻이죠. 남편과 아내는 지금 우리로서 한 묶음, 즉 부부라는 묶음이 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라는 묶음이 없는 너와 나는 자아에 대한 고정관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에서도 묶음이 좀 견고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나 저 사람은 남자면서 왜 여자인 아내한테 저렇게 하지? 그러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아에 대한 고정된 관념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각각 제 주장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묶음이 아니면 정신과 육체가 될 수 없고 그랬죠. 그렇죠? 묶음이 아니면은 이미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과 양은 균형이 아니기 때문에 묶음이 아니면 부부가 될 수가 없죠. 여기서 부부 또한 묶음이 아니면 남편과 아내 될 수가 없듯이 그러면 친구도 마찬가지죠. 사람관계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개념, 동창회, 무슨 동문, 또는 친목회, 등등 많죠. 우리라는 어떤 스포츠의 한 묶음 등등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묶음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로 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올바로 나타나지만 내가 더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심해지면 그 묶음이 흐트러지게 되죠. 단결력이 바로 묶음을 형성하는 데 바탕이라는 소리,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오행을 하나 형성한다, 부부라는 오행을 형성한다, 그럼 반드시 두 사람의 공통된 균형된 부분, 균형을 10과 10으로 맞출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여자는 5, 남자는 10 이러면 그 부분은 5가 균형이죠. 그 5 이하로 떨어지면 흔히 노인네들 하는 말, 자식 때문에 살아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럼 5 이하로 2, 1, 0 그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자식들이 엄마 보고 아빠하고 이혼하는 소리까지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균형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균형이 안 맞아가니까 점점 멀어져 가니까. 따라서 제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해지면 각각의 욕심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렇죠. 제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 남편으로서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심, 아내로서의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심 등이 강해지면 각각의 욕심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오행으로서의 생명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론 중화를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이것이 필연적으로 기쁨과 고통을 수반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이 당신이 잘못하고 내가 잘했어 등등으로 따져가지고 관계가 많이 빚어지고 있는 사람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들이죠. 오행이란 공존과 균형으로 이루어진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행이란 공존과 균형,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오행이란 공존과 균형으로 이루어진 생명력, 그것이기 때문이다. 공존은 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균형은 당연히, 음양은 균형을 전제로만 존재한다는 의미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강조해보기 위해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 좀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제목을 음양오행의 흐름과 생명성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체용변화론입니다. 이 체용변화론은 약 한 30여 년 전에 중국 고전이라고 소위 말하는 책들을 좀 한때 탐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체형변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세히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이 명리학을 하면서 이 체형변화를 제가 정리를 하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도 이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용신이라는 단어의 쓸 용자를 쓰고 귀신 신자를 쓰는 단어인데, 쓸 용자를 왜 쓰냐면 균형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는 오행, 그걸 사용한다. 균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주도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사주에서 균형점에 가장 가까이 가게 하는 오행, 그걸 용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귀신 신자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균형점에 가장 가까이 가게 하는 오행, 그래서 용행 그러면 딱 맞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신비적으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귀신 신자를 쓸 이유도 없고요. 용행이라고 쓰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때 그 용자를 보고 이거 왜 용이라는 글자를 썼을까 상당히 고민됐었고, 오행의 변화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거 체형변화 이론이구나 그리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형변화에 대해서 따로 연구를 좀 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체형변화 이론의 중요성, 음양은 균형을 전제로 존재하고 균형을 이루는 음양은 오행이다. 이 균형을 이루는 음양이 오행이라는 이름으로 천변만화를 보이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 체형변화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럼 어떤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연월일시로 나타내는 사주, 그걸 명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운명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명식이라고 하는 거죠. 나타내는 사주는 지구의 자전공전 중에 어느 한 시점이다 그랬습니다. 운해하고 호흡, 즉 들숨과 날숨을 한번 하는 그 시점, 그때가 태양과 지구의 일직선이죠. 한 시점, 그래서 쌍둥이도 당연히 다르죠. 이 시점은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태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운과 더불어 그 역학적인 범위 내에서 음양과 오행의 상호작용력이 보여주는 천변만화는 가히 변화이치의 결정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주를 좀 더 뭐 신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변화, 그 사주에 적혀져 있는 그 오행들의 그 변화 이치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다 보면 정말 변화 이치의 결정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 말이 실감나게 와서 닿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얘기할 때가 있겠죠. 이 변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성에 따라 이론적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천간지지, 승극합충, 또 십친론 등등, 용행론 등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 이론, 변화를 보이는 그 이치를 설명해 놓는 이론들이죠. 이거예요. 음양 그러면 균형을 이룬 걸 설명을 하는 거지만, 오행 그러면 이 변화를 보이는 걸 설명을 하는 거니까 아주 대표적인 천간지지, 승극합충, 십친론 등등, 용행론 등등을 말합니다. 하나의 오행인 천간지지, 예를 들어 갑자, 갑은 천간, 자는 지지죠. 이 갑자는 천간이 양, 지지가 이므로 천간지지, 즉 간지의 정의는 오행의 양과 음이다 그랬습니다. 갑자는 하나의 오행이에요. 갑은 양, 지지는 갑과 자가 균형을 이룬 하나의 오행, 그래서 갑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오행의 양과 음이죠. 그래서 이 천간지지의 정의는 오행의 양과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천간지지가 오행의 양과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오행을 알아야 됩니다. 오행의 정의를 알아야 천간지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오행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음양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균형을 이룬 음양이 균형을 채로 보는 것이고, 또 채로 보는 균형을 이룬 음양이 변화를 보이는 모습이 오행이었죠. 그걸 5가지로 나타낸 게 목화토금속, 성질을. 그러면서도 변화를 보이는데도 균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작용력이 뭐였었죠? 그렇습니다. 음양의 변화 원리, 곧 오행의 변화 원리인 양토, 음토의 작용력이었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음양으로 보고자 하면 채로 보는 시각이고, 간지, 생극합충 등 오행으로 보고자 하면 용으로 보는 시각이며, 상기 주요 이론들은 용으로의 변화를 전제로 성립되는 이론들이다. 따라서 음양과 오행을 정의할 수 있어야 간지와 생극합충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 체형변화의 원리는 영리하게 바탕이요 골격이다 그랬습니다. 이 체형변화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음양과 오행의 변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